네, 다음 주제는요. 오래간만에 조금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면서 동시에 재밌는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미국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여론조사를 결과를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해버렸어요. 다른 일들에 쫓기다 보니까 여론조사 발표를 했었는데 깜빡해버렸죠. 깜빡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꼴찌, 그러니까 작년에 꼴찌더니 올해 또 꼴찌입니다. 자, 지난해 마지막에 꼴찌였는데, 지난해 마지막 주에 꼴찌로 지난해를 마감하더니, 자, 올해의 시작도 꼴찌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입니다. 사실 제가 이 모닝 컨설트 조사를 매주 목요일날 알려드렸는데 이번 주 깜빡 빼먹었네? 어떻게 기억이 났느냐면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윤석열 긍정평가가 37%가 나왔다며. 자, 긍정평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막 기사가 나왔어. 1%씩 오르는데 그게 꾸준히 오르는 거야? 솔직히 말이 됩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4, 35, 36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 올라갔다 그러면은 점진적이지만 꾸준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아니지. 박스권에 갇혀있다 라고 얘기했겠지. 박스권 30% 후반대에서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40%를 못 넘는다. 윤석열의 말로 박스권에 갇힌 거네. 그런데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서 엄청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희망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겨우 1% 오른 거 가지고. 그러면서 무인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는 개뿔 1%가 무인기냐? 아이고야 지랄하고 있네 진짜. 정말 가짠죠. 이 언론의 편파 보도라는 게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40% 넘어가는데 4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근데 윤석열은 그보다 낮은 30% 이때 되고 있는데 박스권은 그냥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기사를 그따구로 쓰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자, 그런데 미국의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 보니까 역시 우리가 믿을 때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 자, 윤석열 얼마가 나왔다? 또 꼴찌가 나왔다. 지지율은 24%,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71%. 그래서 꼴찌. 자, 매주 목요일 미국의 모닝 컨설트는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합니다. 전 세계 22개 나라 수상과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각 나라별로 적게는 500명, 많게는 4만 명까지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명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2,000명을 인터넷 메일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표본 선정은 우리나라의 인구 조사를 해서 성별, 나이, 지역에 맞춰가지고 각각 조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에 따른 조사 따로 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에 따라서 또 여론조사를 또 따로 한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성별, 나이, 지역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표본의 크기는 우리나라 전체 표본의 크기는 2,000명이고요. 인터넷으로 설문지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율은 정확하게 나온 적은 없는데 10%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 보니까 윤석열은 몇 퍼센트? 24%. 자, 같은 지지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번 주도 꼴찌. 자, 24%, 부정평가 71%. 자, 그런데 노르웨이 총리가 지지율 역시 24%로 동률이야. 그런데 노르웨이 총리는 부정평가가 매우 낮아요. 67%. 결국 지지율은 동등하나 부정평가가 낮아서 윤석열이
꼴찌가 됐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예요. 지지율이 23%로 윤석열보다 낮아. 그런데 여기는 뭐 부정평가가 64%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낮죠. 그래서 기시다는 뒤에서 뒤에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윤석열은 뒤에서 첫 번째, 노르웨이 총리가 뒤에서 두 번째, 윤석열, 노르웨이, 일본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서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일본이 지금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있죠. 일본도 반경 능력을 보유하겠다. 자, 일본도 반경 능력을 보유하겠다라고 외치니까 와,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 그런데 세금을 더 내라. 반경 능력 갖추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세금 더 내라 하니까 어찌됐다? 예. 그때부터 지지율이 내리꽂은 거죠. 세금 더 내라 하는 순간에 지지율 내려갔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참 심각해요. 세금은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이 서민들의 세금은 올라갑니다. 전기요금 올라갑니다.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난방 요금도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있는 여기가 열 병합 발전을 해가지고 열 공급이 되는데 20%가 올라간대요. 사용료가 20% 올라간대요. 어떻게 20%를 갑자기 이렇게 초고속으로 올리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지율이 왜 안 떨어지는지 몰라. 문재인 정부 때 만약에 이렇게 지하철 요금 올렸어 봐. 어찌 됐을 것 같아? 난리 났지. 박원순이 올렸어 봐. 어찌 됐을까? 난리 났겠지. 근데 지하철 요금, 택시 요금, 버스 요금 확 올려도 가만히 있고, 자, 도시가스 요금 확 올랐죠. 거기다가 이 열병합, 지역 난방 요금도 지금 확 올라가요. 오르는 것밖에 없어. 월급은 안 오르고 이런 것만 올라. 근데 아무도 불만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지지한 24% 뭐야 이거 얘들아. 자, 정말 자신들의 생계를 망치고 있는 자들인데 그 생계를 망치는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하는 사람들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김창선님,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쌈. 예, 진짜 너무하더라. 산업용 전기료 진짜 이거 아이씨. 소리와 표정님, 공공요금 지금 다 오름. 김선님, 기레기들이 가만히 있어서 지금 그렇다. 근데 진짜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거. 아니 그런데 또 실업급여는 깎는다며. 실업급여는 깎고 공공요금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도 지금 부담금을 더 올린다며. 그리고 받는 돈은 깎는다며. 이 뭐 이딴 정부가 다 있어요? 이런 거를 하고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왜 조용하며? 참. 진짜 짜증이 확 치밀니다. 이거 정말 이대로 가면은 서민들 다 죽어요. 진짜 우리 서민들 진짜 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 정말 지난 우리 몇 년 동안 여름에 전기료 크게 걱정 안 하면서 에어컨 틀었고 겨울에 가스비 걱정 안 하면서 난방 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좋았던 시절이 윤석열 때문에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민생이 파탄이 났는데 아무리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쳐도 이 요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윤석열을 지지한다고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언론에서
비판을 해야지 비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요금 갑자기 확 올리면은 그거 당장 내가 피해 보잖아요. 근데 왜 입 다물고 있죠? 그거야말로 바보지. 어떻게 보자면 공수처도 바보, 이 나라의 국민들도 바본 거예요. 지껏 뺏기고 있는데, 지껏 뺏기는데 가만히 앉아서 뺏기는 바보가 어딨냐고.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자기 것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본 겁니다. 자기 것, 아우, 참. 밝은 세상님, 실업급여 금액을 줄이고 눈속임수로 기간만 늘리겠죠. 그렇겠죠. 예. 뺏기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라고. 예, 예, 이플님, 저 해랑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태블릿 PC로 이동하셨다고요? 저희 무슨 말인가 했어요. 네. 웬즈데이님, 예, 비판 안 하는 건 둘째 치고 심지어 잘한다고 칭찬한대. 아우, 진짜. 속 터져,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하기사, 나라 팔아먹어도 뭐 찍는 데는데 뭐, 말 다 했지. 예. 참. 진짜, 나팔이지, 나팔이. 예. 나라를 팔아먹어도 2번. 예? 나라가 망해도 국짐. 나라가 망해도 짐. 예. 나망찜이다, 나망찜. 예. 나팔윤, 나망찜. 예. 아우.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의식개혁해야 되는 거야. 진짜. 다른 거 의식개혁이 아니라 자기 거를 빼앗기고 자기 주머니가 털리는데 바보처럼 해 웃고 지지해 주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리와 표정님, 기레기들은 월급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웃기지 말아요. 언론사들 월급 얼마나 짠 줄 알아요? 아유, 진짜. 아유, 씨. 언론사들 월급 되게 짭니다. 제가 불교방송 얘기를 했는데요. 불교방송에서 임금이 체불된 적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그런 데서? 네,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그 기자들 초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30만 원 주는데도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230만 원 줘. 최저임금 플러스 취재비 30만 원 정도 주는 거죠. 그 월급이 오르는 줄 아세요? 안 올라요. 그리고 상당수 언론사는 노조가 없어가지고 이 개인이 1대1로 연봉 협상을 해야 돼요. 그 연봉 협상하면 어찌 될 것 같아? 연봉이 오를 것 같아? 안 깎이면 다행이야. 이씨. 자, 그런데 왜 기자들은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일까요? 지들은 회사에서 안 잘릴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혹은 지들은 기득권, 지들은 지배층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서라. 웃기지 마라, 이것들아. 자, 장용진 TV. 자, 오늘, 11월 11월이래. 1월 6일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벌써 지금 12시 50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지금 방송 시작한 지 꽤 됐는데요.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보 전화, 제보 메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후원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기회외라님, 몇 년 전 KBS 기자 연봉 1억이 넘는다고 이슈도 KBS, MBC, 연합뉴스, SBS는 연봉 1억 넘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봉 1억 넘습니다.
차장급만 돼도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밖에 언론사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 반 정도나 될까? 에휴, 참 그러네요. 콜골님, 적적한 밤인데 더 해줘요. 예, 네, 더 뭘 할까요? 자, 장윤신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도 짧게나마 여러분들, 짧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장윤진 TV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히 푹 주무시고요. 내일은 조금 늦잠 자도 되는 날이네요. 네. 자, 그럼 좋은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